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2000지 관련해서 빅뱅 폭발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좀 제공을 해드렸는데, 오늘 오랜만에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압축을 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뭐 이슈들 뭐 해갖고 총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한 3% 정도 주가가 반등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기념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포스코홀딩스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미래 유망 산업 7가지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7대 핵심 산업 전략이라고 하죠. 예, 그걸 내세워서 홀딩스를 중심으로 해서 각 사업들의 이제 경쟁력 제고, 그다음에 뭐 2030년까지 이 목표로 두고 시너지 창출, 그리고 미래 신사업 발굴, 뭐 육성, 뭐 이런 것들을 강화를 하면서 2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 있는 성장 체제를 구축을 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고, 핵심 사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서 이 그룹의 균형 있는 성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2030년에 기업 가치를 현재 3배 이상 높일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까지의 이제 주가를 보면은 2023년 이제 7월쯤이죠, 여러분들.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제가 재작년부터 포스코홀딩스는 2천제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셔야 되는 그런 훌륭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불구하고 2023년 뭐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뭐 지지부진한 그런 주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이 오늘 제가 영상에서도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인터배터리에서 관계자가 직접 얘기를 했던 부분,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우리 가족분들이 궁금해하신 그 리튬 관련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연말을 시작으로 해서 뭐 리튬 매출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터져 나올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포스코홀딩스가 포항제철에서 시작했던 그런 국영 기업이었고, 뭐 대한민국에서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기둥 같은 기업이죠.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기업입니다. 뭐 포항제철의 스토리도 뭐 기적 같은 스토리였고요. 뭐 국영에서 완전한 민영 기업으로 변화가 됐죠. IMF를 겪고 있고. 그래서 이제 포항제철에서 포스코로 사명을 변경을 하고 물적 분할을 통해서 이제 지주 회사 포스코홀딩스가 탄생이 됐는데,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7대 핵심 산업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예전에도 드렸었습니다만, 관계자와 말씀을 나눴던 부분을 통하면 이제 이 제철 관련은 계속해서 2030년까지 사회적 감축 똑같이 이제 10% CO2 배출량 총 20% 절감을 목표로 계속 나갈 것이고, 철강 산업이 환경이 최우선 가치로 부각이 돼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각각의 국가 그리고 기업들이 탄소 중립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도 강화하고 있고, 이 철강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규제랑 맞물린 무역 장벽 역시 높아지고 있는 와중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월드 스틸 다이나믹 뭐 이제 얘기 다 나오고, 그린 스틸 관련해서도 여기 이제 홈페이지를 보시면 나오는데, 친환경 고극강 수요가 증가되고 환경 부담에 따른 또 철강 설비 증설, 이런 것들이 자제되면서 수급 환경의 대변화도 예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철강 사업이 친환경 생산 체제 기반 구축으로도 갑니다. 마찬가지로 2차 전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프리미엄 제품 판매가 강화되고 해외 투자 확대 등을 통해서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기업이에요. 그리고 물을 뭐 철로 환원한다. 이 수소 환원 제철의 하이렉스 개발에 대해서도 제가 한참 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 영상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이렉스 이제 데모 플랜트를 구축을 했고 상용화 가능성을 또 검증을 할 예정이죠. 그래서 동시에 석탄 사용 저감 기술과 신규 전기료 도입을 통해서 저탄소 제품의 요구에 이제 대응을 또 하고, 친환경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확대를 통해서 수익성 개선에 주력을 해서 향후 2030년까지
평균 13%의 영업이익 달성을 목표로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2030년까지 12조 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 지금 510만 톤인가요? 510만 톤의 조각 능력을 2,310만 톤으로 확대를 하고요. 영업이익률을 7%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거를 위해서 이제 그린 스틸 생산, 친환경 경쟁력을 이제 보유한 지역 중심으로 원료, 그다음에 뭐 에너지 파트너사와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서 글로벌 생산 능력을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2차전지 소재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밸류 체인을 통해서 광물부터 시작해서 필바라 광산, 그다음에 옴브레무에르트 염호죠. 염호, 광물, 원료, 소재 모든 사업을 지금 포스코 홀딩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최적화되도록 그룹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의 핵심 소재,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리사이클링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생산을 하고 광물, 원료 조달 또한 같이 지금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2차전지 소재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양음극재 이제 사업이 2030년까지 68만 톤 생산 능력을 확대를 해서 2차전지 소재 사업은 양음극재 생산 능력을 현재 11만 톤, 11만 톤에서 2030년까지 이제 68만 톤까지 확대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글로벌 탑티어로 도약을 한다는 그것이 목표인데 보면 먼저 이 중에서 68만 톤 중에서 양극재를 국내와 이제 중국에서 배터리사를 공략한 생산기지의 집적화를 추진을 해서 미국에서는 GM과의 합작 통해서 대규모 공장을 설립을 하고 생산 능력을 42만 톤까지 양극재를 2030년까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글로벌 입지를 다질 것이고 나머지 68만 톤에서 42만 ton을 뺀 26만 톤이 남죠. 이거는 이제 음극재 2030년까지 26만 톤의 음극재 흑연계 음극재를 생산 체제를 구축할 그런 방침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음극재가 중국 수입의 의존도가 높은 흑연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천연 흑연 공급처를 호주 그리고 탄자니아 중국 외 지역으로 이렇게 다변화를 또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현재 국내 음극재 공장도 세종 1공장 그리고 세종 2공장 그다음에 음극재 포항 공장 2024년 하반기까지 추가 1만 톤 증설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포스코홀딩스가 2차전지 소재, 양극재 핵심 원료, 리튬, 니켈, 자원부터 생산 체제까지 모두 갖추고 친환경 미래 소재 대표 기업으로 지금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리튬 생산지에 투자를 하고 개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원자재 공급을 원활하게 되도록 원자재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기술력이 좋다고 해도 자원을 이제 앞으로 확보를 하지 못하면 생산하는데 약간 이제 지장이 있을 것은 물론이고 경쟁력마저도 추후에 잃게 되기 때문에 이게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양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광물을 확보하는 그게 이제 중요한 그런 사업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니켈도 이제 확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30년까지 마찬가지로 리튬은 22만 톤 2030년까지 22만 톤 그리고 니켈은 14만 톤 생산 능력을 갖춘 그런 글로벌 탑티어 제조사로 거듭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2018년에 선제적으로 확보한 옴브레무에르토, 아르헨티나 염호, 그 다음에 필바라 광산 지분을 통해서 지금 경쟁력 높은 공급 체계를 지속을 하고 있고 10년여간에 걸친 또 이
친환경 리튬 추출 기술이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술을 확보를 했고 뭐 전고체 전지용 황화리튬이랑 리튬 메탈 그런 고부가 가치 제품도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자, 이 영상은 포스코 홀딩스의 이제 관계자분이랑 인터배터리에서 이제 얘기를 나눈 그런 부분입니다. 광산 관련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옴브레 또 염호랑 네. 그다음에 필바라 광산 계획을 구하고 있는데 2024년부터 지금 이제 광물에 관련된 매출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지금 뭐 관계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희 즉 해외 투자자들도 알고 있기를 광산 매출이 아르헨티나 옴브레 보일티 염호에서만 나오는 것이 영업이익률이 90% 이상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맞나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게 홈브레모예트 염호는 저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예. 필바라 미네랄은 저희가 소수 지분을 투자한 회사입니다. 저희 소유는 아니고요. 일단 그거부터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국유화 때문에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이제 그 아르헨티나는 그냥 아예 토지를 다 귀속되는 자원에 대한 권리를 저희가 다 매입 이제 저희가 인수를 한 거고요. 네. 필바라 미네랄은 호주에 이제 상장된 광산 회사입니다. 필바라 미네랄 광산 회사에 소수 지분을 투자를 해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이제 리튬 정광을 공급받는 계약을 이렇게 체결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매출 관련된 부분은 이제 올해부터 매출은 발생을 하는데 올해는 이제 공장이 준공되고 시운전을 하고 램프업을 하는 램프업이라 하면 가동률을 저희가 설계한 100% 가동률까지 한 단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규모의 경제나 여러 가지 원가나 이런 거를 설비 같은 거를 다시 계속 세팅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한 100% 가동률의 이익률 대비 이익률이 올해는 좀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 가동 기준으로 했을 때 염호가 아르헨티나 염호 같은 경우 저희가 원료를 따로 안 사오고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에서 뽑아가지고 이제 리튬을 만들기 때문에 이익률이 좋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90% 수준까지는 좀 약간 너무 다대하게 말씀을 하시는 이렇게 맞은 것 같고요. 네, 그래도 높은 이익률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알기로는 뭐 이 포스코홀딩스가 광물, 광산, 염호 이런 사업을 하기까지의 그 히스토리 좀 역경과 고난을 대략적으로 뭔지 아시죠?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뭐 원자재 가격도 변동성이 좀 있을 것이고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리튬이 저점에 왔다고는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염호나 그런 거 추후에 또 다른 염호나 또 확보 계획 같은 네,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나중에 42만 톤까지 일단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2030년 기준으로.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특히 리튬은 변동성이 워낙 크고 뭐 수급 상황도 뭐 공급 과잉이 됐다가 공급 부족이 됐다가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공장 제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원료 수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원료 투자를 계속 꾸준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리튬 가격이 현재는 거의 뭐 업계에서는 바닥 수준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닥이라 하면은 거의 마진이 안 남거나 원가가 높은 공장은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생각에 신규 투자가 굉장히 위축될 겁니다. 특히 광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조그만한 회사들이 관건을 탐험을 하고 계속 투자를 받으면서 그 다음에 탐사를 하다가 투자를 받아서 땅을 파고 공장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황 유통 가격이 유지가 되면 그 투자를 해주는 투자은행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자본가들이 그 광산사들에게 투자를 안 하겠죠. 너희 이 가격으로 광산을 돌려서 내 투자금 회수해 줄 수 있냐 했을 때 지금 가격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공급이 이제 거의 이제 굉장히 위축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반면 2차 전기차 시장은 분명히 성장세는 요즘 약간 많이 둔화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조사기관은 어떻게든 우상향한다고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우상향하는 그 기울기가 예전에 비해 많이 둔화된 거지만 어쨌든 전기차 시장 계속 커지는데 근데 리튬은 지금에서 신규 투자가 위축이 된다면 좀 조정이 지나서 몇 년 뒤에는 다시 리튬의 공급 부족 시황도 도래하지 않을까. 그러면 자연히 가격도 올라간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 감사드리고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리튬 광물 이제 하얀 석유라고 해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환경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네네. 뭐 포르투갈이나 뭐 아시겠지만 다른 이제 유럽 쪽이 성사가 됐는데도 빠그러든 그런 일들이 있는데 네. 앞으로 또 이런 것들이 또 이 리튬 산업에 좀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유럽은 아무래도 이제 좀 환경 규제가 원래 강한 나라고 ESG를 많이 이제 하는 국가고 또 이제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자원이 나는 지역이 굉장히 밀접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많이 하는 호주나 그다음에 캐나다 이런 이제 남미 이런 쪽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저 뒤에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게 호주랑 아르헨티나 확보를 했고 여기서도 계속 남미 쪽도 볼 거지만 이제 앞으로 북미 쪽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에 비해서는 좀 자원 사업, 특히 호주 같은 경우는 이런 자원 개발 사업이 굉장히 좀 친화적인 국가이고요. 왜냐하면 얘들은 진짜 전체 GDP 중에 자원 개발, 자원 관련 사업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물론 선진국이니만큼 엄격한 환경 보제를 제시하지만 그것만 잘 준수하면 추가로는 자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이 자원이 나는 서호주 지역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가 인구 밀도가 많이 낮은 편입니다. 유럽이나 이런 쪽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회가 계속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제 북미 부분 같은 경우도 캐나다도 캐나다는 대부분 인구가 남쪽 미국과 국경지 방에서 이제 형성이 돼 있는데 자원은 거기보다는 좀 더 북쪽 지역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퍼스트 네이션이라 부르는 이제 한국으로 하면 원주민인데 원주민보다는 좀 다른 개념 이제 퍼스트 네이션 이슈라 해서 기존에 살던 사람들과의 좀 균형 있는 발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환경 인허만 검토하면 2년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했는데 그걸 감수하고도 저희는 이제 추가적으로 캐나다 북미의 그 나라의 환경 이제 규제에 맞춰서 신규 자원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몽고는 의외로 생각이 없나 보네요. 몽고 쪽. 몽고 쪽 그 제가 한미몽 그 삼자 협약 광물 삼자 협약에 포스코 쪽도 관계자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나요? 저희 몽고 쪽은 아예 관심. 어, 콩고나 몽고 쪽은. 일단 아프리카는 이제 리튬 자원이 지금 확실히 확인된 거는 사실 아프리카 이 여기 국가 말고는 아프리카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뭐 가끔 뉴스로 인도나 뭐 네네네. 몽고나 중앙아시아에 추가 자원이 있다고 뉴스가 나오는데 그게 좀 자원에 대해서 좀 공신력 있는 제3자 기관이 검증은 아직 안 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공기업, 광산 관련된 그 나라의 공기업들이 뭐 이 정도 자원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이런 리포트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는 아직 그쪽이 진짜 자원이 있는지 100% 확신을 못하고 있어서 아직 그쪽까지는 뭐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데 되게 진지하게 검토를 하진 않았고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아직 검토는 저희도 하고 있는데 컨트리 리스크가 여기 있는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조금 보수적으로 조심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 무슨 말인지 사장님 오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네. 지금 대한민국에 그래도 이제 대한민국이 자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네네. 국가지 않습니까 저희 그런데 지금 여러 기업들이 이 광산 확보나 이런 광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네네. 하고 있어요. 네, 혹시 알고 계시나요? 타 기업들 미천이 소재나 이런 저는 이제 주로 리튬 쪽만 보는데 뭐 저희 말고도 이제 배터리 회사들 LG 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SK나 삼성 이런 쪽도 계속 조직을 만들어서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양은 혹시 아시나요? 금양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이게 네, 뭐 금양 얘기를 제가 잠깐 물어봤는데 이거는 네, 방송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이거를 좀 말한 거를 좀 저거 하셔가지고 아무튼 네, 얘기를 하자면 리튬 공급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포스코홀딩스나 뭐 광물 확보를 하고 있는 뭐 우리 금양 같은 그런 기업에도 투자를 하셨으면 공급이 어려워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환경단체 반발로 인해서 공급이 어려워지는 것도 있고 뭐 가격 리튬 가격이 높을수록 여러분들 좋죠. 그리고 기업에 좋은 것이고 리튬 가격이 또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매출 볼륨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또 이런 또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업계에서 이 해외 쪽에서도 보는 것이 저도 생각은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2, 3년 뒤에 앞으로 이제 나올 것을 보면 뭐 환경 오염, 뭐 환경단체 반발을 떠나서 리튬 공급이 어려워지는 거는 당연지사이고, 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왜 기업들이 개발을 하냐면 필요한 양의 반도 지금 못 따라갈 만큼 이 리튬 생산량이 부족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 이 조달 방법이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기업들이 조달을 여러분들 하겠습니까? 이 전기차에 제가 방금 전에도 방송에서 하이브리드는 전기차의 다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전기차의 수요가 엄청 높아질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 수요 경쟁 속에서 2차 전지가 전기차에만 들어갑니까? 아니죠. 예. 높은 값을 지불하고 리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계획된 공급량으로 모든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불가능할 전망이에요. 사실상 리튬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겁니다, 여러분들. 예. 지금이야 뭐 일주일, 한 달 이렇게 보고서 뭐 오르니 내리니 리튬이 더 내릴 거니 뭐 이런 노이즈도 발생하고 하지만 기업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오프테이크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지금 확보를 해서 계속해서 개발하는 것도 마찬가지.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 뭐였습니까? 다큐멘터리인가? PD 수첩, 네, PD 수첩에 나왔잖아요. 예, 사기로 몰아갔었죠. 예, 이 포스코홀딩스라는 기업을. 예,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제가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아직도 치면이 있을 겁니다. 이거죠, 여러분들. 포스코 리튬 사업에 실체가 없다는 충격적인 제보였습니다. 6년 전입니다, 여러분. 권호준 6년 포스코 전. 회장의 최대 이걸 역점 보면서 사업 가운데 느끼는 하나입니다. 건데, 시청료 주지 말자. 성지순례 사명합니다. 소재입니다. 위인을 역적으로 이 때문에 만들었다고 들어와 봤습니다. 이거 영원히 박제해갖고 전체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이때 뭐 2016 사기다 해갖고 그냥 계약 계속 투자 밀어붙였잖아요. 아르헨티나 포주엘로스 염호입니다. 염호에서 리튬을 뽑아내려면 이렇게 곡괭이로 파면 리튬이 나오냐고, 여러분들. 땅을 4m 공장을 세로 날아와 그래서 이것도 참 중요한 겁니다. 언론이, 제가 예전에 며칠 전에 커뮤니티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저희 커뮤니티에서 라이브 방송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 기업은 정말 이 호대 멀쩡한 기업들이 많은데, 날개 달린 기업들이 많은데 이 날개를 자국에서 약간 꺾는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대부분 가족분들이 공감을 하셨습니다. 네. 아무튼 국내에서 포스코홀딩스가 이 리튬 산업의 제왕이 될 것이고, 금양이 이제 또 바톤을 이어서 또 달려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해갖고 진행이 될 것이고, 2차 전지 산업의 소재 밸류 체인들을 포스코홀딩스가 단단하게 구축을 해놨고,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 빠르게는 올해 이제 말부터 이제 매출이 또 발생이 또 되죠. 그래서 영업이익률, 어마어마한 영업이익률을 지금 예상을 또 하고 있어요. 2030년에 리튬 한 30만 톤 가량 될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대한민국의 리튬 산업은 포스코홀딩스가 꽉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리튬 산업의 규모가 앞으로 커지면 커질수록 포스코홀딩스의 기업의 가치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중국 지금 뭐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LX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고 칠레 리튬의 입찰, 리튬 뭐 계속해서 지금 확보를 하려고 중국에서도 난리잖아요. 보십시오. 이 리튬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해서 폐배터리를 재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리튬 이 사용량을 소모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근데 리튬은 한정적인 자원이거든요. 이 지구상에서. 이거를 뭐 리튬을 저희가 인간이 만들어내고 뭐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광물 자체를 예? 한정돼 있는 광물이고 앞으로 환경이 더 악화돼서 물론 뭐 전기차로 이제 전환이 돼서 10년, 20년 뒤에는 좀 나아지겠지만 예? 그렇지 않고서야 이 환경 단체의 반발은 더욱 또 심해질 겁니다. 뭐 예전에 포르투갈에서도 리튬 그 바우주 리튬 광산인가? 예, 거기서도 뭐 빠그러진 것도 있고 또 이 세르비아의 유럽 최대 규모 리튬 광산이 또 있습니다. 그때 리오틴토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주의 이제 유명 자원 개발 기업. 거기서 세르비아 정부로부터 리튬 채굴권을 얻었습니다. 근데 환경 오염 우려하는 이 사람들의 반대 시위가 엄청나게 커져서 예, 철회됐어요. 보십시오 여러분들, 리튬 채굴관대 2021년도 이런데 리튬 채굴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거기다 결정적으로 세르비아 그 조코비치 테니스 스타 있죠, 호주하고 또 푸대접 받았다는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냥 날라갔죠. 이거 개발했으면 뭐 어마어마한 그 이윤을 창출을 해낼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 없는 나라에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업을 이루고, 그래서 우리가 뭐 배당금 얘기도 나오고 뭐 포스코홀딩스의 리더 뭐 CEO 자격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지만 이런 사람 한 사람의 그 노력과 그 결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금양이나 뭐 포스코홀딩스 죄송합니다. 금양이나 이 포스코홀딩스에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 뭐 자산 증대, 뭐 수익을 창출한다고만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기업들을 탐방을 하고 직접 관계자랑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느낀 게 대한민국에 이런 기업들이 참 있어서 지금까지 왔구나. 네? 뭐 일제 시대 전쟁을 갖고 있던 그런 시대에는 뭐 여러 유명한 장군들이 우리나라를 지켰지만 지금은 나라가 여러분들 경제력 아닙니까? 왜 정부에서 나가서 외교를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업이 이 기둥 뿌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주가가 선반영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십시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승 모멘텀들이 상당히 많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계속 또 보여줄 것이지만 여기뿐만 아니라 뭐 어그리바이오 식량사업, 건축인프라, 내노라는 랜드마크 뭐 했던 사업들도 다 있고 보시면 어그리바이오 사업 그리고 뭐 건축인프라, 에너지, 수소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소차에 들어갈 수소가 연료인데 수소 또한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을 포스코 그룹이 하고 있습니다. 뭐 포스코 그룹이 예전에 일본 혼다 자동차랑 전기차 관련해서 모든 분야에 이제 협력하기로 했었죠. 그때 포스코 퓨처엠이 전기차의 심장 그 중에 하나인 구동 모터 코어, 이 배터리 핵심 소재 어떻게 보면 혼다에 공급을 하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하나둘씩 터지는 겁니다. 큰 기업들과의 계약들이. 그리고 수소도 뭐 말레이시아의 기업 페트로나스 기업이었나? 여러분들 그쵸? 이 페트로나스 기업과 또 진행을 또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진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차전지 이 우리가 주식시장 프론트 데스크 앞에 앉아서 가만히 편하게 이런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어떻게 보면 하늘이 주신 기회구나.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리고 또 알려드리고 무엇보다도 올바른 정보
해갖고 이제 또 진행을 해드리는 거니까 무료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뭐 700분 넘게 신청을 해주셨는데 여기서는 제가 직접 또 유튜브 채널에서는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조금 더 편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 라이브 방송도 또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뭐 JP모건 관계자분 실제로 공개를 했었죠. 예, 이거 뭐 거짓말이다, 헛소리다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싱가포르 출장 갔을 때 제가 인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또 초빙을 해서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하는 그런 시간도 만들려고 또 하고 이분뿐만 아니라 진짜 몇천억대 또 싱가포르 자산가 분도 또 미스터 보시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가족방에서, 예, 커뮤니티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아카데미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또 좋은 정보 그리고 우리 개인들이 뭐 기관이나 외인들에게 이렇게 털리지 않고 좀 안정적인 그런 투자를 할 수 있고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한 섹터가 아닌 고립된 섹터의 분산 투자가 아닌 좀 다방면에 좋은 기업을 투자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좀 마음 편히 적금 들듯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릴 것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예전에 수소, 에너지, 뭐 이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예, 뭐 어마어마합니다. 뭐 말씀드리면 진짜 뭐 몇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려야 될 정도예요. 예. 그래서 뭐 LNG, 암모니아, 이 신재생 에너지, 예? 그리고 뭐 건축 인프라, 공동주택 인프라 사업, 예? 공급의 안정성을 위한 이 식량 곡물 팜유, 면, 뭐 의식주 중에 의식과 관련된 그 자원 조달 사업 2030년까지 이 사업도 여러분들 매출 10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북남미 해외에서 지금 밸류체인 또 구축하고 있고 대단한 그런 탄탄한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상 국가를 위해서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또 이제 여름에 태풍이 또 올 텐데 저번과 같은 그런 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태풍 흰남노 때 난리도 아니었죠.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좀 관련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에 투자하신 분들, 저 또한 투자자지만 너무 지지부진한 주가에 실망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신다면 분명히 좋은 모습도 보여줄 거라고 믿고 예전에 제가 이제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이익을 넘어설 것이라고 또 말씀을 포스코 관계자분에게 직접 듣고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살짝 좀 잘못됐죠. 포스코홀딩스 1분기 매출 영업이익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 감소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사실상 지난해 같은 기간입니다. 1분기 지난해 같은 기간으로 비교했을 때는 이제 줄었고 이 기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액은 줄고 영업이익은 늘었습니다. 이거 기업에서 뭘 뜻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매출액은 줄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것. 이거는 여러분들 밸류체인 그리고 탄탄한 그런 산업 구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말씀드릴 것이 많아요. 사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포월에서 또 큰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초울트라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전기강판 수익성이 40%가 넘어가잖아요. 뭐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예전에 한번 드렸었는데 뭐 그냥 오늘은 깔끔하게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텐베거를 일으킬 수 있는 종목들을 골라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라 이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처럼 여러분들도 뛰어난 기업의 주식을 보유를 했으면 시간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편입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여러분들이 어디 뭐 일희일비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럴 거면은 여러분들 그냥
좀 작지만 뭐 예금이나 금융상품 뭐 많잖아요. 예. 그리고 뭐 요즘에 사적 연금도 개인 연금도 많이 또 있고 그런 데다 투자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포레 이 광물 자원이 본격적으로 또 활성화가 되면 뭐 앞으로 뭐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못다한 얘기는 커뮤니티에서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실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무엇이네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가능컨대 윤철중 기준이 정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스트레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투자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